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년째 기근, 가뭄이 땅을 갈랐고 폭우가 희망을 쓸어간 곳, 130만 명이 굶주리는 땅, 출석률 50%, 정오만 되면 고개 떨구는 아이들. 그곳에 한국에서 쌀 1만 톤이 도착했습니다. 586개 학교, 19만 명의 아이들, 6개월간의 급식.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설도 없고 예산도 없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4개월 후 12명의 어머니가 나섰습니다. 그들이 586개 학교를 움직였고 19만 명의 아이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단순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다가스카르 케레의 땅에서 일어난 협력의 기적.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다가스카르 남부의 한 초등학교 교장입니다. 제 이름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부 586개 학교 중 하나를 책임지고 있는 평범한 교장의 이야기입니다. 10년째입니다. 10년째 똑같은 풍경을 보고 있습니다. 아침 8시, 교실 문을 엽니다. 책상의 절반이 비어 있습니다. 어제는 25명이 왔는데 오늘은 18명입니다. 내일은 또 달라질 겁니다. 출석률이라는 단어가 무색합니다. 매일 다릅니다. 오전 10시쯤 되면 한두 명씩 고개를 떨구기 시작합니다. 배가 고픈 겁니다. 아침을 먹지 못하고 왔습니다. 점심도 기약이 없으며 선생님 목소리가 멀어지고 칠판 글씨가 흐려집니다. 정오가 되면 집중력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한 달에 2~3번은 견디지 못하고 조퇴하는 아이가 나옵니다. 보건실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좁은 방에 눕힙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물을 조금 먹이고 그늘에서 쉬게 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케레라고 부릅니다. 마다가스카르어로 기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10년 넘게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비가 오지 않고 땅이 갈라졌으며 농작물이 말랐습니다. 사람들은 비를 기다렸지만 하지만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해 비가 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왔습니다. 폭우가 쏟아졌고 홍수가 났습니다. 이미 메마른 땅은 물을 머금을 힘이 없었습니다. 물은 그냥 흘러갔습니다. 씨앗을 쓸어가고 희망을 쓸어갔습니다. 가뭄과 홍수가 매년 반복되고 심으면 마르고 심으면 떠내려갑니다. 저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우리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왜 마다가스카르만 케레를 겪어야 하는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후변화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랑 수두 지역, 마다가스카르 남부의 이 광활한 땅에서 130만 명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어요. 국제구호기구의 조사 결과입니다. 숫자로만 들으면 실감이 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130만 명 중에는 제 학교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그 숫자 하나하나가 배고픈 아이라는 것, 울고 있는 어머니라는 것을요. 6월 초였습니다. 직원들과 내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사실 무의미한 회의였으며 매년 똑같은 계획을 세웁니다. 출석률을 높이자, 급식을 제공하자. 하지만 예산이 없었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바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한 교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톨리아라 항구에 큰 배가 들어왔고 쌀을 실은 배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그 이야기구나. 몇 년에 한 번씩 들리는 소문입니다. 어디선가 지원이 온다는. 하지만 대부분 소문으로 끝납니다. 설령 온다 해도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습니다. 중간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교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쌀이며 1만 톤입니다. 1만 톤. 저는 그 숫자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인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엄청난 양이라는 것을요. 며칠 후 공식 공문이 왔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마다가스카르 남부를 위해 쌀 1만 톤을 지원했습니다. 국제구호 체계를 통해 전달되었고 대상은 2가지였습니다. 48만 명의 취약계층과 그리고 586개 초등학교의 19만 명 아동. 저는 그 숫자를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586개 학교. 우리도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까지 올까? 예전처럼 중간에 사라지는 것 아닐까? 누군가 가로채는 것 아닐까? 10년 동안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오지 않았고 아이들은 계속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지 않기로 했고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또 실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공문이 왔습니다. 남부지역학교 교장회의 소집. 장소는 톨리아라.
날짜는 이틀 후. 저는 갔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려 했지만 발걸음은 빨라졌습니다. 회의장에는 100명이 넘는 교장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기대와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쌀 1만 톤. 그중 일부가 학교 급식으로 배정되었습니다. 586개 학교, 19만 명 아동, 6개월간 급식 제공.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시작은 10월부터입니다. 지금이 6월입니다. 넉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왜 기다려야 하느냐, 지금 당장 필요한데. 아이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10월은 기근이 가장 심한 시기입니다. 캐레의 최악기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 나눠주면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준비를 하고 체계를 만들고 시스템을 갖추면 6개월을 버틸 수 있습니다. 넉 달의 준비.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번엔 다르구나. 그냥 던져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하려는 것을요. 한국이라는 나라 저는 잘 모릅니다.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상일 겁니다. 하지만 그들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완벽한 나라는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1만 톤의 쌀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자선이 아니며 동정도 아니고 협력입니다. 기후위기는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오늘 마다가스카르에 온 캐레가 내일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아프리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아도 유럽도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함께 대처해야 합니다. 혼자는 못 이깁니다. 한국이 쌀을 보낸 것, 국제 구호 체계가 중재한 것, 우리가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약속한 것, 이 모든 것이 협력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희망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일주일 후 공문이 또 왔습니다. 남부지역 586개 학교 중 우리 학교가 선정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학교 급식 준비 책임자로 지명되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책임자. 그 단어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19만 명의 아이들 중 190명이 우리 학교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의 6개월 급식을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 할 수 있을까? 순간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사 회의를 소집했어요. 모두 모였습니다. 12명의 교사가 회의실에 앉았어요. 저는 공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쌀, 우리 학교 배정분 30톤 10월부터 6개월간 급식. 설명이 끝나자마자 질문이 쏟아졌어요. 왜 10월부터입니까? 지금이 6월인데요. 아이들 지금 굶주리는데 왜 넉 달을 기다려야 합니까? 젊은 교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장 나눠주면 안 됩니까? 일주일이면 모든 가정에 배분할 수 있어요. 왜 넉 달씩이나 준비를 해야 합니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도 처음엔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회의에서 들었던 설명을 반복했습니다. 10월은 캐레가 가장 심한 시기예요. 비가 완전히 멈추는 달입니다. 그때부터 6개월이 지옥이에요. 지금 나눠주면 한두 달 안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준비를 하고 체계를 만들면 6개월을 버틸 수 있어요. 교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구석에 앉아 계시던 분이 입을 여셨습니다. 70이 넘으신 노교사였어요. 우리 학교에서 가장 오래 근무하신 분이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셨어요. 그분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2010년이었습니다. 그 해에도 지원이 왔었어요. 어느 나라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쌀이 왔어요. 우리는 기뻤어요. 드디어 아이들을 먹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준비 같은 건 하지 않았어요. 바로 나눠줬습니다. 한 가정당 5kg씩 300가정에 나눠줬어요. 일주일 만에 배분이 끝났습니다. 모두 감사해했어요. 하지만 열흘 후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집은 벌써 다 먹었어요. 어떤 집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5kg인데 저 집은 더 받았냐고 싸웠어요. 사실이 아니었지만 의심이 퍼졌습니다. 한 달 후 쌀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모든 집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불신은 남았어요. 갈등은 남았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지원이 오지 않았어요. 소문만 돌았습니다. 누군가 중간에 가로챘다고, 교장이 훔쳤다고,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었지만 사람들은 믿었어요. 노교사는 거기서 말을 멈추셨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왜 넉 달을 준비해야 하는지, 왜 체계가 필요한지, 왜 투명해야 하는지. 준비 없이 나눠주는 것은 지원이 아니에요. 일시적 위안일 뿐입니다.
진짜 도움이 되려면 시스템이 있어야 해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신뢰가 있어야 해요. 저는 교사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번엔 다르게 합시다. 준비를 제대로 해요. 우리는 쌀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협력하는 사람이에요. 한국이 쌀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운영할 책임이 있어요. 교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날 오후 지역 교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586개 학교 교장이 모두 모일 순 없었어요. 남부를 5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우리 권역은 120개 학교였어요. 120명의 교장이 모였습니다.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시설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인력이 없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시설은 만들어야 합니다. 예산은 최소한으로 해야 해요. 인력은 자원봉사로 구성해야 합니다. 각 학교가 스스로 해결해야 해요. 교장들이 술렁였습니다. 불가능하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담당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586개 학교가 함께해요. 어려움이 생기면 서로 도와야 합니다. 정보를 공유해야 해요. 성공 사례를 나눠야 합니다. 이것은 각 학교의 급식이 아니에요. 586개 학교 전체의 공동 프로젝트입니다. 19만 명 아이들의 공동 식탁이에요. 그 말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120명의 교장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586명의 교장이 같은 책임을 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협력자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옆 학교 교장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도 막막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보겠다고 했어요. 함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대답했어요. 함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7월, 8월, 9월, 10월. 넉 달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했어요. 시설을 점검해야 합니다. 조리 공간을 만들어야 해요. 학부모를 설득해야 합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야 해요.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배식 연습을 해야 해요. 재고 관리를 배워야 합니다.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노교사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2010년의 실패. 준비 없는 선의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이번엔 다를 겁니다. 우리는 준비할 거예요. 체계를 만들 겁니다. 투명하게 운영할 거예요. 서로 협력할 겁니다. 10월 첫날 190명의 아이들이 따뜻한 밥을 먹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밥은 6개월 동안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협력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7월 할 일 목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썼어요. 학교 시설 점검. 두 번째 줄에 썼습니다. 학부모 회의 소집. 넉 달의 약속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 첫째 주였어요. 노트에 적어둔 첫 번째 목록. 학교 시설 점검. 아침 일찍 학교로 나왔습니다. 교사 2명과 함께 학교를 둘러봤어요. 조리를 할 만한 공간을 찾아야 했습니다. 교실은 안 돼요. 아이들이 쓰는 공간이에요. 교무실도 안 됩니다. 너무 좁아요. 학교 뒤편을 살펴봤습니다. 오래된 창고가 있었어요. 10년 넘게 제대로 사용하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창문은 깨져 있었어요. 선반은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바닥 구석에는 쥐똥이 보였어요. 한 교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는 안 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 청소했어요.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쓰레기를 치웠어요. 깨진 창문을 임시로 막았습니다. 나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빈 창고였습니다. 조리대가 필요했어요. 물을 쓸 수 있는 시설이 필요했습니다. 선반이 필요했어요. 불을 피울 수 있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계산해봤어요. 교육청에 전화했습니다.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물었어요. 담당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했어요. 각 학교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답니다. 전화를 끊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예산도 없고 제대로 된 시설도 없고 어떻게 시작하란 말인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어요. 혼자는 할 수 없다는 것.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7월 둘째 주 금요일. 학부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공지문을 써서 돌렸어요. 우리 학교 학생은 190명. 가정으로 치면 약 150가정. 그중 50가정에 공지를 보냈습니다. 회의 시간은 저녁 7시. 일과가 끝난 시간이었어요. 6시 반부터 회의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7시가 되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1명, 2명, 3명, 7시 10분이 되었어요. 1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명을 초대했는데 15명만 왔어요. 30%도 안 되는 참석률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작해야 했어요. 일어나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쌀이 왔다고 했어요. 우리 학교 아이들이 10월부터
6개월 동안 급식을 받는답니다. 매일 점심을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조리 공간을 만들어야 해요. 조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배식할 시스템이 필요해요. 학부모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학교에는 예산이 없답니다. 시설도 부족해요.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남자가 손을 들었어요. 급식은 학교가 하는 일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자기들은 바쁘답니다. 농사 짓고 일해야 먹고 산대요. 또 다른 목소리. 교육청에 얘기하라고 했어요. 정부에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분위기가 차가워졌어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힘들었어요. 캐레는 모두를 지치게 했습니다. 자기 가족 먹이기도 벅찬데 학교 일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설명했어요. 이것은 학교만의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일이에요. 10월부터 여러분 아이들이 밥을 먹는답니다. 6개월 동안 한 끼를 보장받아요.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두세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한 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4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말했어요. 자기는 딸 셋을 키운답니다. 막내가 이 학교 3학년이에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작년 9월이었대요. 막내가 학교에서 기력을 잃고 보건실에 실려갔답니다. 선생님이 전화했어요. 달려갔대요. 아이는 보건실에 누워 있었답니다.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어요. 병원에 데려갔답니다. 의사 말이 영양실 조래요. 그날 밤 울었답니다. 제 딸을 제대로 먹이지 못한 자기가 미웠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분이 계속했어요. 지금 교장이 말하는 급식. 그게 자기 딸이 먹을 밥이랍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일이 아니래요. 자기 딸이 먹을 밥인데 우리 일 아니면 누구 일이냐고 물었어요. 침묵. 그분이 저를 봤습니다. 자기가 돕겠답니다. 매일은 못 와도 일주일에 사흘은 오겠대요. 뭐든 하겠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또 손이 올라갔어요. 자기도 돕겠답니다. 또 한 명. 자기도 돕겠대요. 하나씩 15명 중 12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12명의 어머니가 자원봉사자가 되었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제 시작하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한 분이 대답했어요. 내일부터 하겠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8시 함께 창고를 둘러봤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했어요.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집에 안 쓰는 탁자 있대요. 가져오겠답니다. 다른 어머니. 자기 집에 큰 냄비 있대요. 주겠답니다. 또 다른 분. 남편이 목수래요. 선반 만들어 달라고 하겠답니다.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창고는 조리실이 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낡았습니다. 좁았어요. 하지만 밥을 만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12명의 어머니들이 만든 공간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설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예산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자기 아이를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이 모이면 불가능해 보이던 일도 가능해져요. 7월 말.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시험 통과. 조리 공간 확보. 자원봉사자 12명. 그리고 한 줄 더 적었어요. 배운 것. 강요가 아닌 자발성. 시설이 아닌 사람. 8월이 다가왔습니다. 7월 말이었어요. 학교 쌀 배정분이 도착했습니다. 트럭이 학교 앞에 섰어요. 30톤 6개월치 분량이었습니다. 포대를 내렸어요. 한 포대가 50kg 600포대였습니다. 조리실 옆 창고에 쌓았어요. 포대가 천장까지 닿았습니다. 12명의 어머니들이 와서 함께 정리했어요. 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모두 밝은 표정이었어요.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정말 왔대요. 진짜 쌀이래요. 다들 웃었어요. 그날 저녁 회의를 했습니다. 쌀 관리를 어떻게 할지 논의했어요. 한 어머니가 제안했습니다. 밤에 경비를 서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들께 부탁했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2명씩 교대로 경비를 서기로 했습니다. 자원봉사였어요. 아무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부터 경비가 시작되었어요. 처음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침에 학교에 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몇몇 어머니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웃 마을에서 쌀이 사라졌대요. 어느 마을이냐고 물었습니다. 북쪽 10km쯤 떨어진 마을. 우리와 같은 프로그램에 선정된 학교였어요. 얼마나 사라졌냐고 물었습니다. 10포대래요. 누군가 밤에 가져갔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경비를 서는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더 자주 순찰을 돌았어요. 창고 문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어요. 며칠 후, 한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린대요. 무슨 소문이냐고 물었습니다. 쌀을 누가 훔칠지 모른다는 거래요. 서로 의심하기 시작했답니다. 며칠 더 지나자 상황은 악화되었어요. 경비를 서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혼자 경비 설 때 포대를 가져갈 수 있지 않냐는 말이 돌았어요. 심지어 저도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자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교장이 창고 열쇠를 가지고 있잖아. 가족 먼저 챙기는 거 아니냐는 말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10년 넘게 이 학교를 지켰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도둑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의심이 계속 커지면 공동체가 깨져요. 10월 전에 이미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학교에 나왔어요. 12명의 어머니들에게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두 모였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를 의심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위험하답니다. 의심은 신뢰를 무너뜨려요. 신뢰 없이는 협력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제안했습니다. 투명하게 하자고 했어요. 모든 것을 공개하자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9시 창고 재고를 확인해요. 포대 개수를 셉니다. 장부에 적어요. 게시판에 붙입니다.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해요. 마을 사람 누구든 와서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주민 감시단을 만들자고 했어요. 5명, 자원자로 매일 아침 함께 재고를 세고 확인합니다. 숨기는 것이 없으면 의심도 없어져요. 한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번거롭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필요해요. 신뢰가 더 중요합니다. 어머니들이 서로 바라봤어요. 한 분이 말했습니다. 좋답니다. 해보자고 했어요. 그날부터 시스템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 저와 2명의 어머니 그리고 주민감시단 5명이 모였어요. 함께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포대를 하나씩 셌어요. 소리내어 숫자를 불렀습니다. 598, 599, 600 장부에 적었어요. 날짜, 시간, 개수, 확인자 서명. 그 장부를 복사해서 학교 정문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크게 써서 붙였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나 볼 수 있게. 첫날 호기심에 몇 명이 와서 봤습니다. 이틀째 더 많은 사람이 왔어요. 사흘째 학부모가 아닌 마을 사람들도 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느 날 아침 한 남자가 게시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래 보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갔습니다. 그 남자가 말했어요. 이거 진짜 매일 공개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네, 매일 아침 9시마다 한답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대요. 숨기는 게 없으니 믿을 수 있겠답니다. 그 말이 퍼져나갔어요. 며칠 후 의심의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경비를 서는 사람들도 편해졌어요. 서로를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를 향한 시선도 달라졌어요. 누군가 제게 말했습니다. 교장을 의심해서 죄송하답니다.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캐레는 우리 모두를 지치게 했으니까요. 8월 중순 한 어머니가 말했어요. 처음엔 이 시스템이 번거로울 줄 알았대요. 하지만 지금은 안심이 된답니다. 투명하니까 믿을 수 있대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9시 포대를 세는 시간. 처음엔 의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신뢰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숫자를 세며 깨달았어요. 투명성이 신뢰를 만든다는 것을. 숨기지 않을 때 의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공개할 때 협력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8월이 끝나갈 무렵 노트를 펼쳤어요. 2번째 시험 통과, 신뢰 회복, 투명 시스템 작동, 그리고 한 줄 더 적었습니다. 배운 것, 투명성이 협력의 기반, 공개가 신뢰를 만든다. 9월이 다가왔어요. 9월 첫째 주였습니다. 조리 훈련을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12명의 어머니들은 모두 집에서 밥을 지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쌀이 주식이에요. 모두 매일 밥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밥과 190명 급식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국제구호기구에서 강사가 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첫날은 이론 교육이었습니다. 위생관리부터 시작했어요. 손 씻기 6단계, 조리도구 세척법, 식재료 보관법, 매식 전 소독. 어머니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몇 분은 노트를 꺼내 적기도 했어요. 강사가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규모래요. 지금까지 가족 5명, 많아야 10명 밥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90명이에요. 쌀 30kg을 한 번에 조리해야 한답니다.
불 조절이 핵심이래요. 가족밥은 작은 불에 하지만 30kg은 달라요. 큰 불로 시작해서 중간 불로 낮추고 약한 불로 마무리해야 한답니다. 시간은 2시간 정도 걸린대요. 어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실감이 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이틀째부터 실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들을 4조로 나눴어요. 한 조당 3명씩이었습니다. 첫 번째 조가 시작했어요. 큰 솥에 쌀 30kg을 넣었습니다. 물을 부었어요. 강사가 지시했습니다. 처음엔 큰 불로 끓이래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중간 불로 낮추래요. 30분 후에 약한 불로 바꾸래요. 첫 번째 조는 강사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타이머를 보며 정확히 불을 조절했어요. 2시간 후 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성공이었어요. 두 번째 조 차례였습니다. 쌀을 넣었어요. 물을 부었습니다. 큰 불을 켰어요.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중간 불로 낮춰야 하는 타이밍이었어요. 하지만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집에서는 계속 센 불로 한대요. 빨리 익는답니다. 다른 어머니가 동의했어요. 맞대요. 자기도 그렇게 한답니다. 강사가 만류했습니다. 대량 조리는 다르대요. 센 불로 계속하면 밑바닥이 탄답니다. 하지만 어머니들은 확신했어요. 평생 해온 방식이었습니다. 불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연기 냄새가 났어요. 한 어머니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밑바닥이 새까맣게 타 있었어요. 급하게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위쪽 쌀은 설익었습니다. 밑바닥은 완전히 탔어요. 강사가 솥을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못 쓴답니다. 탄 냄새가 전체에 배었대요. 버려야 한답니다. 어머니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30kg 190명 하루치 전체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한 어머니가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자기들 잘못이래요. 강사 말을 안 들었답니다. 다른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래서 안 되는 거래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래요. 또 다른 분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는 그만두겠대요. 이렇게 망치는데 어떻게 계속하냐고 했어요. 2명이 더 고개를 떨구며 일어났습니다. 조리실 분위기가 가라앉았어요. 저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0kg. 작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그때 7월 첫 회의 때 손을 들었던 그 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기다리래요. 모두 그분을 봤어요. 그분이 탄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실수했대요. 맞답니다. 30kg 버렸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래요. 자기들이 뭘 배웠냐고 물었어요. 침묵. 그분이 계속했습니다. 자기들은 평생 가족밥을 지었대요. 센 불에 빨리 익히는 게 당연했답니다. 그게 틀렸다는 걸 몰랐대요. 하지만 이제 알았대요. 대량 조리는 다르다는 걸. 불 조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는 이 실수 안 할 거래요. 그렇지 않냐고 물었어요. 한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말을 이었어요. 이걸 노트에 적자고 했습니다. 실수를 기록하자고 했어요. 그럼 이건 실수가 아니라 배움이래요. 그분이 노트를 꺼냈습니다. 펼쳤어요. 큰 글씨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실수는 불 조절 실패, 원인은 가족밥 방식, 고집 결과는 쌀 30kg 손실, 교훈은 대량 조리는 단계별 불 조절 필수, 해결은 큰 불 중간 불 약한 불, 타이머 사용 적고 나서 다른 어머니들을 봤어요. 다들 이걸 보래요. 외우래요. 10월에는 절대 이 실수 안 한답니다. 한 어머니가 천천히 노트를 꺼냈습니다. 자기도 적겠대요. 또 한 명. 자기도 적겠답니다. 나가려던 3명이 다시 앉았어요. 그날부터 실수 노트가 생겼습니다. 매일 실습을 했어요. 매일 크고 작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물량 실수, 쌀이 질척해짐, 노트의 기록, 시간 착오, 2시간이 아니라 2시간 반 걸림, 노트의 기록, 배식 연습 실수, 그릇에 너무 많이 담음, 노트의 기록. 하지만 같은 실수는 반복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어머니들이 달라졌습니다. 서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타이머 확인하래요. 지난번에 놓쳐서 탔잖아요. 불 낮추래요. 2단계에서는 중간 불이래요. 천천히 하래요. 급하면 실수한답니다. 협력 학습이었어요. 2주일째 되는 날 강사가 최종 테스트를 제안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90명 분량을 만들어 보래요. 자기는 지켜만 보겠답니다. 어머니들이 긴장했어요. 하지만 시작했습니다. 실수 노트를 옆에 펼쳐놓았어요. 첫 번째 조 쌀 30kg 측정 확인. 두 번째 조 물 60리터 측정 확인. 세 번째 조 불 조절 타이머 3개 설정 확인. 네 번째 조 배식 준비. 그릇 190개 정렬 확인. 조리 시작. 큰 불. 타이머 30분. 물이 끓기 시작. 중간 불로 전환. 타이머 30분 다시 울림.
약한 불로 전환. 타이머 60분 마지막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불을 껐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완벽했어요. 타지 않았습니다. 설익지 않았어요. 강사가 맛을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합격이랍니다. 어머니들이 환호했어요. 서로 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회의에서 30kg 태웠을 때 포기하려고 했대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 실수가 고맙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됐대요. 다른 어머니,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못한대요. 실수하고 배우는 거래요. 또 다른 분, 혼자였으면 포기했을 거래요. 같이 하니까 할 수 있었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협력은 완벽함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 실수하고 함께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성장이라는 겁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세 번째 시험 통과. 조리 훈련 완료. 실수 노트 30개 항목. 그리고 한 줄 더 적었습니다. 배운 것은 완벽이 아닌 성장. 실수는 자산 함께 배우는 것이 협력. 9월 셋째 주였습니다. 개학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조리실이 완성되었어요. 12명의 어머니들이 훈련을 마쳤습니다. 재고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점검만 남았습니다. 9월 20일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학교에 나왔는데 조리팀 리더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7월 첫 회의 때 처음 손을 들었던 그분, 실수 노트를 제안했던 그분, 12명을 이끌어온 그분이었어요. 다른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오늘 안 오신다고 연락 왔냐고 물었어요. 한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 전화 왔대요. 가족 사정이 생겼답니다. 일주일 정도 집을 비워야 한대요. 일주일. 계약이 2주일 남았는데 일주일이나 비운다는 것은 큰 문제였어요. 리더가 모든 역할 분담을 관리했습니다. 조리 순서를 지휘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해결했습니다. 그분 없이 어떻게 하나. 오전 10시에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11명의 어머니들이 모였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어요. 리더가 일주일 동안 불참한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준비해야 해요. 어머니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한 어머니가 말했어요. 리더 없이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역할 분담도 그분이 했는데요. 다른 어머니, 문제 생기면 누구한테 물어보냐고 했어요. 또 다른 분, 자기들끼리는 못할 것 같답니다. 불안이 퍼졌어요. 저도 막막했습니다. 리더의 빈자리는 컸어요. 그날 오후 내내 고민했습니다. 다른 학교에 도움을 요청해볼까? 하지만 모든 학교가 자기 준비로 바빴어요. 그날 저녁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 아침, 일찍 학교에 나왔어요. 혼자 조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8시쯤 되었을 때 교장실 문을 누가 두드렸어요.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3명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교장이었어요. 이웃 학교 교장들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한 교장이 말했어요. 소식 들었답니다. 조리팀 리더가 일주일 불참한다면서요. 다른 교장이 이었습니다. 혼자 고민하고 계시죠? 자기들이 도와드리러 왔답니다. 세 번째 교장. 586개 학교가 함께 하는 거잖아요. 혼자 해결할 필요 없대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떻게 우리 사정을 아셨냐고 물었습니다. 한 교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권역 교장 모임에서 서로 소식 나눈답니다. 누가 어려움 겪으면 돕기로 했대요. 세 학교 모두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어요. 조리 훈련도 끝냈습니다. 시스템도 갖췄어요. 그들이 제안했습니다. 자기 학교 조리팀을 보내주겠답니다. 며칠 동안 함께 훈련하면서 노하우를 나누면 된대요. 역할 분담도 다시 짜주겠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냐고 물었어요. 당연하답니다. 자기들은 경쟁자가 아니래요. 협력자래요. 그날 오후부터 새 학교 조리팀이 왔습니다. 우리 11명과 함께 15명이 조리실에 모였어요. 이웃 학교 조리팀 리더가 말했습니다. 역할 분담부터 다시 해볼 거래요. 리더 역할을 나눠서 맡으면 된답니다. 함께 회의를 했어요. 조리 총괄, 재고 관리, 배식 담당, 위생 점검 4개 역할로 나눴습니다. 각 역할마다 2~3명씩 배치했어요.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합동훈련이 시작되었어요. 이웃 학교팀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대요. 이 순서로 하면 실수가 줄어든답니다. 불 조절은 이 방법이 확실하대요. 우리 어머니들이 열심히 배웠어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따라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이웃 학교 교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충분히 하실 수 있대요. 자기들은 돌아가겠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감사 인사를 했어요. 한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답니다. 자기들만 생각했으면 포기했을 거래요. 이웃 학교 조리팀 리더가 대답했어요. 당연한 거래요. 자기들도 처음엔 힘들었답니다.
서로 돕는 게 맞대요. 그들이 떠난 후 우리 11명이 모였습니다. 한 어머니가 말했어요. 우리가 배운 게 뭔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뭐냐고 물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래요. 586개 학교가 하나래요. 다른 어머니가 이었습니다. 리더 한 명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래요. 자기들 모두가 리더가 될 수 있답니다. 또 다른 분.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래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협력은 각자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함께 성공해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한 학교가 무너지면 다른 학교가 받쳐주는 것. 그것이 진짜 공동체라는 겁니다. 9월 25일 리더 어머니가 돌아왔어요. 조리실에 들어서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역할이 재분배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이 자신있게 움직였어요. 리더가 물었습니다. 자기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물었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웃 학교들이 도와줬대요. 그리고 자기들이 배웠답니다. 함께하는 법을요. 리더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미안하답니다. 중요한 시기에 자리를 비워서요.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래요. 덕분에 자기들이 더 강해졌답니다. 당신 한 명에게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대요. 9월 말 노트를 펼쳤어요. 네 번째 시험 통과, 위기 극복, 학교 간 협력 경험, 그리고 한 줄 더 적었습니다. 배운 것은 경쟁이 아닌 연대. 함께 성공해야 의미 있다. 586개 학교는 하나 10월 첫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10월 첫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잠에서 깼어요. 사실 제대로 잠을 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맘새 뒤척였어요. 오늘입니다. 넉 달을 준비한 그날이에요. 서둘러 준비하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아직 어두웠어요. 하지만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새벽 5시 반이었어요. 조리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12명의 어머니들이 모두 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6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이미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리더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잠이 안 왔답니다. 일찍 나왔대요. 다른 어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긴장되었어요. 하지만 설렜습니다. 어머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실수 노트를 펼쳐놓았습니다. 역할 분담표를 확인했어요. 조리 담당 3명이 쌀을 측정했습니다. 30kg. 정확히. 재고 담당 2명이 창고에서 가져왔어요.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위생 담당 2명이 조리 도구를 점검했어요. 소독했습니다. 배식 담당 5명이 그릇을 정리했어요. 190개. 하나씩 셌습니다. 모두 조용했어요. 하지만 집중했습니다. 물을 부었어요. 60리터. 측정컵으로 정확히. 큰 불을 켰습니다. 타이머를 설정했어요. 30분. 리더가 말했습니다. 이제 기다리면 된대요. 긴장 풀래요. 하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모두 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도 함께 서 있었어요.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중간 불로 낮췄어요. 다시 타이머. 30분. 두 번째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약한 불로 바꿨어요. 마지막 타이머. 60분. 그 시간 동안 배식 준비를 마쳤습니다. 8시였어요. 아이들이 등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출석률이 궁금했어요. 평소엔 절반 정도만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교실을 돌아봤습니다. 190명 전원이 와 있었어요. 모두 왔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아이들 표정도 달랐어요.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물었어요. 오늘 정말 밥 먹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단다. 점심시간에 먹어. 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11시 반. 마지막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불을 껐어요. 리더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밥이 완벽했습니다. 타지 않았어요. 설익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들이 서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정오. 배식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줄을 섰어요. 190명이 한 줄로 섰습니다. 조용했어요. 질서정연했습니다. 한 명씩 그릇을 들고 왔어요. 어머니들이 밥을 퍼주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 둘째, 셋째, 천천히 퍼주었어요. 정확한 양으로. 10번째 아이가 밥을 받고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고맙답니다. 어머니가 대답했어요. 천천히 먹으래요. 30분 후, 190명 모두 배식을 받았어요. 아이들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했어요. 모두 집중해서 먹었습니다. 한 아이가 빈 그릇을 들고 왔어요. 더 먹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남았단다. 아이가 다시 밥을 받아갔어요. 모든 아이들이 식사를 마쳤습니다. 남은 밥은 없었어요. 딱 맞았습니다. 부족하지도 남지도 않았어요. 완벽했습니다. 오후 2시. 교장실에 전화가 왔어요.
권역 담당자였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냐고 물었어요. 예, 성공적이었답니다. 다행이래요. 그런데 북쪽 지역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3개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대요. 어떤 문제냐고 물었습니다. 쌀이 부족하답니다. 계산 착오인 것 같대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담당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비축 시스템을 가동하겠답니다. 중앙 비축분 10%가 있대요. 지금 배송 중이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유가 있는 학교가 있으면 나눠줄 수 있는지 확인 중이래요. 저는 창고를 확인했어요. 우리 학교 재고를 점검했습니다. 오늘 사용분을 제외하고도 여유가 있었어요. 전화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20kg 보낼 수 있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감사하답니다. 곧 다른 학교들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들도 10kg 보낼 수 있대요. 자기들은 5kg 가능하답니다. 1시간 만에 부족분이 채워졌어요. 여유 있는 학교들이 자발적으로 나눴습니다. 오후 4시쯤 북쪽 학교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쌀 받았답니다. 덕분에 내일 급식 가능하대요. 정말 감사하답니다. 저는 어머니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9월에 자기들이 도움받았잖아요. 이제 자기들이 도울 차례래요. 다른 어머니 586개 학교가 진짜 하나래요. 그날 저녁 권역 담당자에게서 최종 보고가 왔습니다. 오늘 586개 학교 모두 급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답니다. 19만 명 아이들이 모두 밥을 먹었대요. 전화를 끊었어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넉 달 7월부터 10월까지 준비했어요. 실수했습니다. 배웠어요.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날이 성공했어요. 단 한 개 학교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비축 시스템이 작동했어요. 학교 간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넉 달의 준비가 빛을 발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0월 하늘은 맑았어요. 하지만 곧 캐레가 시작될 겁니다. 비가 멈출 거예요. 땅이 갈라질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6개월, 내일부터 179일, 매일 19만 명의 아이들이 밥을 먹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지켜낼 거예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10월 첫날 성공 190명 전원, 급식, 586개 학교 전체 성공. 그리고 한 줄 더 적었어요. 배운 것 준비된 시스템의 힘, 협력이 위기를 해결한다. 함께하면 된다. 내일이 기대되었습니다. 3월 마지막 주였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179일. 매일 아침 조리실에서 밥을 지었어요. 매일 정오에 190명이 배식을 받았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3월 마지막 금요일 창고를 확인했습니다. 쌀 5포대가 남아있었어요. 이번 주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는 쌀이 없어요. 조리실에 어머니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조용했어요.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다른 어머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리더 어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주말에 회의 한번 할까요? 학부모들 모아서요. 그러자고 했어요. 토요일 오후 2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예상 밖이었어요. 50명이 왔습니다. 7월 첫 회의 때는 15명이었어요. 이제는 50명이었습니다. 회의실이 가득 찼어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쌀은 이번 주로 끝난답니다. 6개월 계획이 완료돼요. 한 학부모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월요일부터는 급식이 없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게 없어요. 여러분 의견을 듣고 싶답니다. 한 어머니가 일어났어요. 다시 지원을 기다려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또 언제 올지 모르는 쌀을 기다려야 하냐고 물었어요. 다른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출석률 봤냐고 물었어요. 90%래요. 예전엔 50%였답니다. 급식 때문이래요. 또 다른 분. 표정도 달라졌대요. 선생님들이 그러던데요. 예전엔 정오만 되면 고개를 떨구던 아이들이 이제는 수업 끝까지 집중한답니다. 학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리더 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제안이 있대요. 모두 그분을 봤어요. 자기들이 계속하자고 했습니다. 어떻게냐고 물었어요. 리더가 말했습니다. 완전한 급식은 못해도 일부는 할 수 있대요. 학교 뒤편에 땅이 있잖아요. 작지만 텃밭을 만들 수 있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조금씩 낸대요. 한 가정당 일주일에 쌀 1kg씩, 150가정이면 150kg이래요. 매일은 못해도 일주일에 이틀은 할 수 있답니다. 한 학부모가 물었어요. 돈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리더가 대답했습니다. 지난 6개월 자기들이 뭘 했냐고 물었어요. 매일 아침 재고 확인했답니다. 장부 공개했대요. 똑같이 하면 된답니다. 다른 학부모.
조리는 누가 하냐고 물었어요. 12명 어머니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계속할 거래요. 한 학부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집집마다 형편이 다르답니다. 못 내는 집도 있을 거래요. 리더가 답했습니다. 그럼 낼 수 있는 집이 낸대요. 강제가 아니래요. 자발적으로요. 7월에 자기들이 시작했던 것처럼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 학부모가 손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일주일에 2kg 낼 수 있답니다. 또 다른 분. 자기는 1kg이래요. 한 명씩 손을 들었어요. 30명이 참여를 약속했습니다. 충분했어요. 리더가 말했습니다. 비상 상황을 위해 비축도 하자고 했어요. 전체의 5%는 남겨두래요. 6개월 전 배운 거래요. 비축 시스템이요.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어요. 쌀은 사라집니다. 한국에서 온 1만 톤, 우리 학교 30톤, 모두 사라져요. 하지만 남은 것이 있습니다. 협력하는 법, 신뢰 만드는 법, 투명하게 운영하는 법,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법, 실수하고 배우는 법, 서로 돕는 법.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4월 첫째 주 월요일,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출석률은 여전히 90%였어요. 화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이틀. 급식이 계속되었습니다. 양은 줄었어요. 하지만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들은 계속 조리실에 왔어요. 투명 장부는 계속 게시판에 붙었습니다. 실수 노트는 계속 업데이트되었어요. 시스템은 살아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아이가 제게 물었어요. 한국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어딘가란다. 왜 자기들한테 쌀을 줬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그분들도 어려움이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를 도와줬어. 왜냐하면 혼자는 못 이기니까. 함께 해야 하니까.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기도 크면 다른 사람 도와줄 거래요. 그러렴. 며칠 후,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적었어요. 6개월 완료. 19만 명 아이들이 179일간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 학교 190명도 포함이에요. 출석률 50%에서 90%로. 수업 집중도 크게 향상. 학부모 참여 15명에서 50명으로. 하지만 진짜 변화는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적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첫 번째, 시설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 두 번째, 투명성이 신뢰를 만든다. 세 번째, 완벽이 아니라 성장이다. 네 번째, 경쟁이 아니라 연대다. 다섯 번째, 준비가 성공을 만든다. 여섯 번째, 함께하면 된다. 마지막 줄을 적었어요. 한국이 보낸 것은 쌀이 아니었습니다. 협력의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만든 것은 급식이 아니었습니다. 위기 대응 공동체였어요. 캐레는 계속될 겁니다. 기후위기도 계속될 거예요. 마다가스카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내일 당신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아요. 혼자는 못 이깁니다. 함께하면 돼요. 국제식량위기. 해법은 공동체 협력입니다. 586개 학교가 증명했어요. 19만 명의 아이들이 보여줬습니다. 넉 달 준비하고 6개월 운영한 이 경험. 그것은 단순한 급식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인류가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준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노트를 덮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예전과 달랐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도 기억할 거라고. 어려울 때 누군가 도와줬다는 것을.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거라고. 협력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 사람에서 12명으로. 한 학교에서 586개 학교로. 19만 명에서 다음 세대로. 그것이 진짜 기적이에요.